기고만장한 뉴스입니다.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운영체제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저장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. 그러나 정작 애플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.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하루속히 애플 측의 해명과 사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.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거액 투자 손실과 관련해서 미국계 헤지펀드 한국 책임자인 이모 씨의 존재 급부상하고 있습니다. 이 씨는 대기업 오너 2, 3세들의 개인적인 투자를 도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현재는 잠적한 상태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대한생명,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수술 보장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고객들에게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3년 난지 동안 이러한 돈이 7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. 현재는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 여러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. 소비자들도 자신의 사례를 돌이켜보거나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. 기고만장한 뉴스였습니다. 네, SK그룹의 그 오너이시죠. 최태원 회장이 헤지펀드에 이제 돈을 맡겼다가 이제 이분이 주로 이제 파생 상품으로 선물 투자를 했다가 지금 한 뉴스 나온 걸로 한 1,000억 정도 손실을 봤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대기업 오너들은 돈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굳이 좀 이렇게 위험이 있는 이런 선물 투자를 좀 많이 했다.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 우리 김동아 기자가 이제 그 코스닥 기업들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? 그 오너분들 만나면 다들 주변에서는 남부러울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돈은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SK그룹의 회장 되시는 분까지 선물 투자를 하게 되는 그 동기랄까 그런 건 좀 어떻게 좀 추정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? 직접 얘기를 들지 못해서 좀 알 수는 없겠지만. 네. 일단 코스닥 그 오너들하고는 좀 다르죠. 네, 많이 다른 것 같고요. 글쎄요, 그렇죠. 가장 근접한 추측으로는 그 SK증권, 그러니까 금산분리법 유예 기간이 이제 7월 2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까지 SK증권을 개인적으로 산 다음에 되팔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긴 한데 글쎄요, 금산분리 유예법, 이제 중간지주회사법 이런 것들을 입법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한 2년 전부터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준비를 해왔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당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중간지주회사법으로 해서 이게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우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해왔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기 좀 힘든 것 같고요. 그 SK증권 계열 분류 관련해서 이것도 루머인데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. 근데 SK 그 지분을 이제 사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사촌 형님이신가 분께서 SK증권은 내가 사갈 테니 너는 좀 양보해라. 이런 식의 얘기를 음모양으로 했다. 이게 또 루머인 것 같습니다. SK증권이 또 그 지분이 어디로 갈지 이것도 한번 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거를 사기 위해서 좀 레버리지가 큰 선물 투자를 했다. 약간 좀 설득력은 떨어지네요.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CNC나 이런 자기 그 지분이 금쪽 같은 지분을 담보로 했다.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. 아직까지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이나 이제 파생 상품을 통해서 했다. 또 헤지펀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. 1,000억 손실을 보려면 헤지펀드가 만약에 20% 손실이 났다고 치면 한 5천억을 했다는 얘기인데 글쎄요. 아마 세게 베팅하려고 한 거 보면 선물 투자 쪽이 파생 투자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자, 오늘 그 기고만장한 뉴스에서는 애플의 위치 정보 수집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각국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, 어디에 써먹으려고 이렇게 소비자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다 얘기입니다. 우리 그 국제부 머니투데이 방송 국제부의 우리 유아름 기자 전화 연결해서 파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유아름 기자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애플과 구글이 그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,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위치 정보를 이제 저장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 어떤 얘기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애플이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,
즉 사용자가 있는 곳의 위도와 경도까지 1초 단위로 대량 저장해온 사실이 지난주에 밝혀졌는데요. 네. 애플뿐만이 아니라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도 초 단위로 위치 정보를 모아서 1시간에 수차례나 구글에 이 정보를 전송해왔습니다.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구글은 정보가 암호화가 돼 있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해명을 했고요. 또 일정 시간씩 지나면 정보를 삭제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요. 이와는 달리 아직까지 별다른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애플의 경우에는 구글과는 달리 정보가 암호화가 돼 있지 않아서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할 경우에 사용자의 사생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. 특히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경우에도 아이폰의 위치 정보는 암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열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. 특히 미국의 한 수사업체는 이미 지난해에 애플의 기기가 사용자의 위치를 저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위치 정보를 채집할 수 있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수사 당국에 판매해왔다고 밝혀서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. 네, 저 유아름 기자. 예. 궁금한 게요. 예. 그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우리나라의 그 회사들도 이처럼 그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지 세계 각국은 진상조를 요구하고는 있는데 네. 향후 좀 어떻게 좀 처리가 될 건지 좀 묶어서 좀 간략히 전해 주십시오. 네, 이 애플과 구글은 스마트폰 OS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를 이름에서 자사 서버로 정보를 받는데요. 삼성전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맞아요.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는 삼성전자가 아닌 구글로 전송이 됐습니다. 무엇보다 또 자신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현행법상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해당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애플이나 구글 한국 지사에 문의를 하면은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네. 이 같은 파문이 나온 이후에 미국과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 정부 등이 애플의 공식 해명을 요구했고요. 우리나라도 방통위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도 위치 정보를 저장했는지 등에 대해서 해명을 애플에 요구했습니다. 또 위협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네. 조치할 계획입니다. 네, 말씀 고맙습니다. 예. 네. 와, 이 뭐 거의 수초 단위로 야, 내가 어딘지 정보가 네. 수집이 되고 있다. 네. 네, 위도와 경도가 참 놀라운 세상. 우리가 영화나 보던 그런 세상이 머지않아 올 것 같아요. 머지않아 올 것 같아요. 네, 그죠? 많이 근접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뭐 칩 하나 몸에다 꽂아 놓으면 어디 가는지는 뭐 다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 세계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. 자, 넘어갑니다.